네, 방금 리코딩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머리를 조금 돌리는 행위는 혹시 제가 화면을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이나 참가자 창에 손을 드셨거나 혹시 질문이 들어왔나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듈 1 네트워킹 투데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모듈 1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 강의 중에 사용하는 모든 강의 자료는 이미 아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별도로 만든 강의 자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netarcade.com이라는 것은 이미 등록을 했고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resources라는 게 있고요. course resources라는 걸 클릭하면 여기서 원하는 코र्스에 대한 리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CCNA1 Introduction to Networking 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걸 클릭해 보면 어떤 언어를 볼 것인가가 나오고요. English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 7.02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고요. 또 폴더가 있어서 7.02에 대한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버전 7.02의 인스트럭트 파워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세요. 제가 사용하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학생 대상의 강의를 하실 때 뭐 필요하면 어떤 부분은 번역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삭제를 한다든지 해서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강의 자료를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겁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저는 우리 지금 참가하신 분들하고는 이제 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내용 그대로 아무 첨삭 더하거나 뺨이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초반부에 좌측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번호 옆에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는 아니고 강사용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사분들이 참고로 하시되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지우고 하셔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듈 1에 모듈 1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챕터들의 플래닝 가이드에서부터 이 모듈을 학습함으로써 어떠한 학습 효과 또는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앞쪽에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모듈 1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recommend하는 추천하는 실제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나중에 저랑 같이 함께 또 보실 거지만 비디오도 있고 패킷 트레이스라는 걸로 실습을 하는 것도 있고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액티비티도 있는데 저희 이 커리큘럼에서는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하는 거는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라고 따로 정의를 하고요.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hands-on 랩이라고 LAB죠. hands-on 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 또는 hands-on 랩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패킷 트레이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 거고 랩 또는 hands-on 랩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컨텐츠 내에는 이미 보신 분은 알겠지만 CYU, Check Your Understanding 이라 그래서 계속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퀴즈, 온라인 시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건 학생들이 꼭 이 모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액티비티들로 추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제가 이건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이 모듈 1에 대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중간중간에 또는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이든 또는 수업 중이든 아니면 수업을 끝나고서든 학생들한테 질문할 만한 내용들에 대한 샘플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이끌어 가시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 가이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실제로 요 내용에 들어가면 네트워킹 투데이, 그래서 이제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들이 여기 보면은 9개 정도로 지금 나와 있죠. 이 토픽들이 실제로 온라인 커리큘럼에 보시면 지금은 제가 온라인 커리큘럼을 띄워놨거든요. 그 1장에 지금 화면은 지금 1.5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섹션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좌측에 챕터 1, 모듈 1의 섹션들이 인트로덕션에서부터 IT 프로페셔널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 이 섹션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다시 한번 강의 자료에 정리를 해준 것이고, 이 토픽들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커리큘럼이 편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강의를 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이 모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이걸 하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요약을 먼저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편이죠. 1.1 섹션에 가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요즘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실 뭐 이 뒤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1장은 거의 이론적인 또는 기술적인 강의를 하는 챕터는 사실은 아니에요. 거의 그 아웃라인,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첫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인터넷이 몇 년부터 저기 해서 요즘 우리는 어떠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로 이 1.1 섹션이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비디오라 그래서 지금 이게 1.1.2는 제가 추가로 업데이트해 놓은 내용이에요. 강의하면서 직접 이 페이지를 찾아가서 같이 한번 보거나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이 시스코 커리큘럼은 이렇게 모듈, 섹션, 토픽, 페이지, 지금은 3단계, 3티어 하이어라키로 이렇게 지금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최대 4단계까지 나갑니다. 챕터, 모듈, 섹션, 토픽,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 1.1.2 페이지를 보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커리큘럼의 좌측에 보면 1, 이 모듈이고 1.1, 이 섹션이고 1.1.2가 바로 이게 토픽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1.2를 찾아가라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를 지금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이제 숙제를 내줄 때 뭐 2.2.7 페이지에 있는 패킷 트레이서를 해서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학생들은 그 페이지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1.1.2는 바로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인터페이스에 코urse 인덱스라고 화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코urse 인덱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식으로 모든 컨텐츠들이 캐티고라이징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1.1.2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스크롤 다운 업 하면은 모든 페이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두 볼 필요는 없고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것만 보겠다. 그럼 패킷 트레이서만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패킷 트레이서 페이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덱싱 또는 어떤 특정 페이지의 로케이팅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1.1.2 페이지에 있는
이 비디오가 뭔지 이미 상당 부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오디오가 나오는데 아마 잘 안 들리실 테니까 이 비디오 자료가 과거에도 이게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일부러 소음을 해놨습니다. 네, 혹시라도 저기에서 자막을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 화면을 별도의 페이지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PIP로 해가지고 꺼내서 볼 수도 있고, 뭐 전체 화면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잠깐 같이 보는 이유는 이 시스코 커리큘럼의 버전 7으로 넘어온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비디오나 핸즈온 액티비티에 대한 비디오 머티리얼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대로 물론 이제 영어로 너레이션은 영어로 나오는데 자막은 물론 여기서 보셨겠지만 자막은 영어 외에도 뭐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유감이지만은 한국어 자막은 없습니다. 예, 학생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이 비디오를 활용하신다면 이거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틀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비디오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이 자료를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어서 오늘날의 네트워크에는 뭐 경계도 없고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휴먼 네트워크가 다 우리 통신이 되는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되어 있다. 뭐 이런 요즘 시대의 네트워킹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화면이 좀 작을까봐 전체 화면 슬라이드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 섹션은 네트워크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들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치들인지 설명하는 섹션이에요. 일일이 뭐 이 내용도 제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요즘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인터넷에 익숙해 있고 이메일이다, 웹이다, 뭐 파일 서버, 뭐 이런 웹페이지 뭐 이런 용어는 거의 뭐 생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보를 만들고 또 그 정보를 수신하는 네트워크의 가장 말단에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개, 서버에서부터 클라이언트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호스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호스트 용어에 대한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방식으로서 아시겠지만 피어 투 피어가 있고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브로드캐스트 여러 방식이 있는데 피어 투 피어 방식의 가장 흔한 소규모 댁내 네트워크나 소규모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연결 방식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라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의 장단점이 표로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잠깐 녹화를 잠깐 스톱하고 잠깐 어나운스가 있었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호스트,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드 디바이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엔드 디바이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문, 정의에 대한 것이죠.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mediary device. intermediary device라는 게 실제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말하죠. 호스트를 제외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장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즉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스위치, 허브, 와이스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우터, 랜 스위치, 화면에 보시면 파이어월 어플라이언스까지
다양한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들의 동작,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는 그 핵심 이론 기술들에 대한 거는 실제로 그 두 번째 과정에서 8월에 할 두 번째 과정에서 자세히 라우팅의 개념과 함께 다룰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또 다른 개체로 미디어가 있겠죠. 지금 미디어 보시면 카퍼가 있고,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버 옵틱스라고 있고, 와이어리스가 있어서 이 각각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기 뒷장에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또 자세히 나오고 있고, 이건 내일 아마 다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섹션으로 넘어가면 네트워크 표현과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트워크 표현.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실제 장치를 어떤 지면상에 또는 사람이 관리자가 관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심볼 또는 뭐 아이콘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몇 가지 샘플로 엔드 디바이스, 인터미디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미디어에 대한 샘플 심볼들이 나와 있어서 대부분 다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심볼들은 실제 그 모양 자체가 예를 들어 데스크톱 컴퓨터나 프린터, 랩톱 이거는 생긴 것 자체가 뭐 아래에다가 이름을 안 써놓더라도 그것이 어떤 장치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라고 해서 동그라미 표시에 뭐 화살표가 들어가고 나가고 뭐 아니면 이렇게 얽혀져 있다든지 아니면 정중앙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뭐 햇빛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뭔가 모양이 있다든지 어떤 벽돌 모양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어떤 장치인지 잘 모르시겠죠. 혹시라도 잘 모르신다면 이런 심볼들이 어떠한 장치를 의미하는지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심볼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대한 거는 아마 혼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간 이따가 계속 설명은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패킷 트레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패킷 트레이서 디폴트 화면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보더라도 여기 패킷 트레이서 인터페이스 좌측 하단에 보면 디바이스 박스가 있어요. 장치 상자라고 되어 있고 디바이스가 이 위에 큰 캐테고리로 되어 있고 해당 어떤 특정 캐테고리를 누르면 그 아래 하위 컴포넌트들이 또 나옵니다. 서브셋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해당 서브셋을 누르면 클릭하면 해당 서브셋의 실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무슨 디바이스인지 어떤 장치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보려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지금 이제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이 아래 장치 선택 상자 요 밑에 이렇게 레이블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심볼들에 대한 거를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강의 자료에서 봤던 이 네트워크 미디어에 대한 거는 요 번개 표시, 라이트닝 심볼을 클릭하면 이 우측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나와요. 아까 잠깐 봤던 네트워킹 미디어의 카퍼, 파이버 옵틱스, 뭐 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케이블마다 이 용도가 다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장치에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앞으로 차차 커리큘럼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각가지 심볼들에 대한 거를 빨리 익숙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토폴로지는 저희가 크게
피지컬 토폴로지와 로지컬 토폴로지로 나눌 수가 있죠. 피지컬 토폴로지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로케이션이라든지 실제 와이어링에 대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항들을 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좌측 그림에는 어떤 룸에 몇 번 렉 또는 몇 번째 선반 쉘프에 몇 번 포지션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게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로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장치와 또 다른 장치의 어떤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로지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와는 관계없이 실제 특정 어떤 의미의 장치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고 그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구체적인 IP 주소나 서브네팅 인포메이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식의 토폴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은 네트워크 유형이 되겠는데요. 네트워크 유형은 뭐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화면에 지금 잠깐 컨트롤이 잘못했습니다. 스몰 홈 네트워크에서 소호 잠깐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 문구만 뜨고 뭐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 지금 어느 분이 잠깐 주셨죠? 질문을 잠깐 하셨거든요. 지금 웹엑스 팀즈에다가 지금 올리셨군요. 지금 이거는 여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소통을 한 채널로 하고자 했는데, 지금 여기 못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접속하느냐고 질문을 해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방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치가 끝나고 해결하도록 하고요.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몰 홈, 그 다음에 소홈, 미디엄, 라지, 월드와이드까지 뭐 이렇게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과거에는 뭐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MAN 뭐 이런 것도 정의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을 할 의미가 별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램하고 WAN 또는 와이어리스 랜 이런 정도로만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을 할 뿐, 뭐, 도시망, 또는 캠퍼스망, 이런 망은 요즘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네트워크의 유형은, 네트워크가 커버하는 영역이나, 네트워크에서, 지금 존재하는 사용자의 수, 또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는 랜과 웬의 특장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슬라이드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네트워크가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은 지금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파이널 시험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강의 시간에는 제가 하고 나중에 따로 좀 의견들 들어보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인터넷에 대한 거는 이제 IETF나 ICAN, IAD 이러한 이제 보드 또는 이제 authority 이런 데서 표준에 대한 기술과 향후 미래 네트워크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달리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CCNA 챕터 시험이나 수료 시험도 마찬가지고 CCNA CERT 시험, Certification 실제 학생들은 자격증이죠. 국제 공인 자격증인 CCNA Certification을 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트라넷이나 엑스트라넷 그 다음에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시큐리티 문제는 항상 시험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인트라넷은 어떻게 정의하고 익스트라넷은 어떻게 정의한다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추후 익스트라넷과 인트라넷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함께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커넥션에 대한 건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금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DSL이나 뭐 케이블 뭐 사실 거의 대부분 초고속 뭐 과학 인터넷 이런 것이 다 전용선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자료가 만들어진 지도 한 10년은 넘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외국이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상당히 큰 나라에서는 시골 곳곳까지 전용선이나 우리 케이블 고속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DSL이나 케이블, 뭐 셀룰라, 다이얼로폰, 텔레폰까지 이런 내용을 아직 커리큘럼에 좀 포함시키고 있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어쨌든 지금 이 커리큘럼에서 인터넷 연결을 하기 위한 기술들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조금 더 가서 비즈니스, 지금 이전에는 일반 개인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한 기술이었다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그 비즈니스, 회사라든지 학교, 기업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인터넷 커넥션 유형이 되겠습니다. 즉 개인 사용자보다는 좀 더 많은 큰 대역폭과 어떤 전용선 연결들,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Dedicated With Line이나 인터넷 WAN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Converging Network 또는 Converged Network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전화망이면 전화망, 그 다음에 위성망이면 위성망, 데이터망이면 데이터망이 별도로 존재해서 각각 뭐 컴퓨터 네트워크, 텔레폰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통신 기술도 다르고 뭐 그랬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것이 이와 같이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 비디오, 보이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된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되고 있기 때문에 컨버징이라는 말 또는 컨버지드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였습니다. 강의 자료 중간에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앤 인스톨 패킷 트레이서라고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자료를 잘 보고 제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잠깐 중간에 왔습니다. 혹시 패킷 트레이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 인스톨 하셨나요? 그랬다면 참가자 창에서 체크 표시, 녹색으로 된 체크 표시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체크 표시하라 그랬는데 체크 안 하셨다고 제가 결석 처리를 하거나 나중에 수료를 안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소통 방법으로 네 좋습니다. 일부 지우겠습니다. 네, 일부 응답을 안 해주신 분은 아마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랬는데요. 혹시나 해서 정말로 안 해보신 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건 리소스에 역시 요게 이제 네다카드 메인 메뉴죠. 메인 태스크바인데 리소스에 여기 패킷 트레이서에 가시면 패킷 트레이서 리소스 폴더라고 있고 패킷 트레이서 다운로드 페이지라는 게 있어서요. 이쪽에 가서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쪽에서 사용하는 OS별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최신 버전은 7.02 버전입니다. 여기 볼드체로 나와 있죠? 네. 7.02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윈도우 10 쓰시면 다 64비트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 리눅스 쓰신다면 요거고 맥앤토시 쓰신다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모바일용도 있는데 사실 모바일은 좀 장난감 비슷하고 좀 안 되는 제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시다면 모바일도 핸드폰에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패킷 트레이서를 다운로드하고 패킷 트레이서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해보라. 이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시작해서 각종 컨트롤 아이콘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오른쪽에 보면 이건 좀 고급 기능인데요. 몇 가지 배경. 근데 이거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거 하면은 저희가 이 버튼들은 실제 저희가 수업하는데 강의하는데 또는 실습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좌측 하단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장치 선택 상자에서 원하는 장치를 클릭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는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작업 공간에 클릭해서 가져다 놓고 뭐 그다음에 뭐 그 PC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하는 그다음에 이들을 뭐 케이블 같은 걸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여기서 패킷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론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공부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1장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패킷 트레이서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 다운로드하고 Getting Started 하는 비디오가 역시 우리 커리큘럼에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이쪽이죠. 패킷 트레이서. 네. 요런 이제 잠깐 제가 비디오를 못 찾겠네. 비디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1.03번, 04번에 다운로드, 패킷 트레이서 다운로드 인스톨 하는 거하고 이제 Getting Started. 이 비디오도 패킷 트레이서를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처음에 내가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좋은 정보들로 이 비디오들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정말 컴팩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패킷 트레이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비디오를 꼭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 1.5섹션을 하고 있는데 1.5섹션에 가면은 패킷 트레이서로 이전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이나 토포로지에 대한 것을 실제 확인해보는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게 P1.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오후에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reliability죠. reliable network,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보시면 이제 4가지 사항입니다. fault tolerance, 우리말로 하면 뭐 고장 감내성이라고 할까요?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끊김이 없이 계속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특성. 보통은 이제 리던던시라고 하는 이중화 또는 리던던시 이런 개념을 통해서 폴트 톨러런스를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성, 확장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또는 기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사용자를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죠. 그 다음에 QoS는 말 그대로 서비스별로, 트래픽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큐리티, 가장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요즘 보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시스코 커리큘럼도 보안 트랙이 별도로 있어서 아주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시스템이 버전 7에 들어온 새로운 개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큐리티가 더 보완됐다라는 것. 또 다른 양대 산맥 중에 하나는 탑픽으로서 보면은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에 대한 개념이 또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4가지가 reliable network,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 뒷장에 보시면은 각각의 폴트 톨러런스라는 거는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디자인을 한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네트워크 디자인을 한다. QoS를 위해서는 어떤 펄리시를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또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CIA라고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라고 해서 시큐리티를 지지하는 이제 세 개의 그 목표, 요것들이 각각 무엇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네트워크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하는 트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BYOD라고 들어보셨나요? BYOD.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 Bring Your Own Devic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요즘 우리가, 저희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제가 보면은 적어도 스마트폰에 노트북이나 패드 정도 하나는 꼭 들고 수업을 들으러 다닌 최소한 2개. 무슨 워치까지 끼고 노트북도 들고 다니면 최소한 서너 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 벌써 BYOD 시대가 이미 되어 있다. 온라인 컬래버레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미 코로나, 본의 아니게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1년 반 넘게 고생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벌써 1년 넘게 화상 강의도 많이 하시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많이 강의해 보셨죠. 요즘 트렌드가 다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이 섹션에 대한 거라서, 지금 여기 지금 요 웹엑스 트레이닝이네요. 웹엑스 트레이닝, 웹엑스 미팅 화면이네요. 미팅이 좋기는 한데, 일대다로 트레이닝을 할 때는, 회의를 할 때는 좋지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웹엑스 트레이닝이 훨씬 좋습니다. 기능도 훨씬 더 많고. 교수님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강의를 하실 필요가 생긴다면, 미팅 도구보다는 지금 제가 쓰는 이제, 교수님들도 쓰실 수 있거든요. 계정이 있으셔서. 트레이닝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넘어갈 거고요. 오른 비디오도 또 포함이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건데, 이걸 간단히 정리하고 브레이크 갖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뭔지, 제가 학생들이라면 몰라도 제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커스텀 클라우드 등이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의가 돼서 기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파워라인 네트워킹이라든지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몇 가지 핵심 키워드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인터널 트랩, 익스터널 트랩이 각각 어떤 건지는 정리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컴프로마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큐리티 할 때는 어떤 해커 또는 어태커에 의해서 컴프로마이즈된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호스트가 가장 네트워크 보안의 위협을, 이 컴프로마이즈 호스트는 본인이 의도를 해서 네트워크에 해를 가하는 호스트가 아닙니다. 해커나 어태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 다른 제2, 제3의 공격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 호스트를 사용하는 호스트들을 말하는 거죠. 익스터널 트랩과 인터널 트랩의 여러 가지 종류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큐리티 솔루션의 파이어월이라든지 IPS라든지 VPN 기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ACL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이 커리큘럼에서 핵심적인 기술인데 일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서 해당 내용이 나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장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학생들을 위한 어차피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나중에 일장을 마무리할 무렵이 돼서는 학생들한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지금 우리는 CCNA, Cisco Certified CCNA 첫 번째 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또는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나고 나면 뭐 어떠한 또 이어서 최고로 이제 CCIE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과 지금 데브넷 지금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한 10분 좀 넘게는 지난 겨울에 저랑 데브넷 코스를 같이 하셨거든요. 데브넷이 요즘 상당히 뜨는 분야이고 또 그렇게 상당히 좋은데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이나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하여간 동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시스코 프로그램에 대한 라인업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과정을 잘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잡 opportunity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1장의 내용은 마실 거고요. 어떤 모듈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모듈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0 섹션에 가면은 모듈 퀴즈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열어드리는 시험은 아니고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직접 보시면 이미 그 커리큘럼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듈마다 한 10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